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수리 8월 11일 월요일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마침내 이재명이 8.15 특사안에 특별사면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원래 화요일에 국무회의죠. 그런데 워낙 이 사면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이것을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리려고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사면안을 일종의 재가를 했습니다. 이 사면안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재명이 자폭하는 그 사면안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명단을 잠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이 명단이 이 좌파를 분열을 시키고 우파는 결집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사면이 조금 전에 발표된 사람이 바로 조국, 정경심, 최강욱, 이 사람들은 조국 입시비리의 어떤 같은 패밀리들이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 복권을 했고, 그 논란이 많았던 유미양까지 사면 복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백원우, 김원경, 조희연, 이 사람들도 다 사면 복권을 했는데, 윤건영과 김원경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인물들이고, 그 다음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명 쪽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일괄 복권 사면을 해줬습니다. 지금 조국당에서는 바로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 이것이 이제 좌파 분열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죠. 제가 전에 드린 대로 이재명 지지율의 리얼미터에서조차 항상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리얼미터도 56.5%. 그래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좌파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비호감이 굉장히 높은 이 사람들을 사면을 했기 때문에 중도층을 비롯해서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이재명에 대한 이 지지율이 앞으로 더 추가로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합니다. 자, 일단 왜 이게 이제 우파 정권에 그러니까 우파 시민들이 결집을 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은, 조국하고 윤미향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도층을 중심으로 혐오감이 굉장히 높죠. 일부 지지층, 진보 지지층은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조국당 지지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사면을 시킨 것이죠. 그 두 사람 때문에, 조국 플러스 윤미향 사태 때문에 진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원래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문재인이 5년밖에 못하고 교체가 되는 그런 빌미를 줬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빌미를 줬던 인물이 다시 사면 복권이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윤미향은 벌써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 위안부 할머니들 일종의 보조금 빼먹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그러니까 그 보조금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듯이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조국은 이제 사면뿐이 아니고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당대표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복귀를 하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중도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에 좋지 않은 그런 민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면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사면권 행사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동을 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이재명 정권 주변에서 계속 나왔죠. 왜냐하면은 조국을 사면을 해서 날개를 달아주면은 조국이 좌파 진영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을 해서 친문 진영과 같이 이 하나의 이재명 정권의 좌파 진영 안에서 대치하는 그 세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미래의 권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의 권력,
이재명의 힘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줄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조국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각계, 좌파 각계에서 조국을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 좌파 진영에서 원로로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탁K, 원로 원탁K 핵심 멤버죠. 백낙청, 함세웅, 이런 사람들도 계속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 문재인이 막판에 나서서 조국 참여를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전체 좌파 진영에서 소외가 되고 외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보 좌파 안에서 뿌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은 일단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 국회의원들도 많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조국을 비롯해서 그쪽에 요구를 들어주고 이게 8.15 광복절 특사니까 본인과 관련한 가령 이화영이나 김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지만은 김용이 확정 판결을 넣고 그리고 또 송영길, 김인섭, 김만배 이런 자기 쪽 사람들은 아마 성탄절 특사로 이렇게 좀 돌린 것 아닌가. 일단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너무 많이 밀어놓으면 안 되니까 조국을 비롯해서 친명을 넣고 나중에 이 성탄절 특사쯤에 자기 사람들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전국이 좀 불안해지면은 성탄절 때 또 지방선거도 그때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뜻대로 이렇게 추진할지는 일단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파가 지금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과 윤미향이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만 시켜주고 말았으면은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시켜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더 이상 활동이 없는 과거 흘러간 정치인이었다면은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두 명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좌파에서는 좌파 안에서 또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파에서는 오히려 거기 반대급부로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생긴 겁니다. 또 특히 좌파 분열 부분은 지금 조국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과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